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 건설 33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시에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적어라. 역시나 암기형이죠, 그죠? 그래서 영상과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한번 할게요. 특별교육은 일단은 출제된 거 위주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지금은 건설용 리프트나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특별교육에서 공통적인 내용 첫 번째가 안전작업 순서나 작업 방법에 대한 거였는데요. 자, 첫 번째, 건설용 리프트나 곤돌라니까 신호 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신호 방법,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하기 쉬운 게 요거네요.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들의 방호장치의 기능과 사용에 관한 사항 교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사항. 기계마다 특성이 다르고 동작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기구의 특성, 동작 원리에 관한 사항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계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둘 다 작업 시작 전 점검이 있는 기계들이죠. 그래서 기계기구 달기체인,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포함됩니다. 물론 화물의 건상, 건화, 작업 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인데요. 우리가 특별교육의 공통 내용 외운 거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신호 방법,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계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운전자의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 또한 암기형입니다. 영상과 크게 무관하게요. 이동식 크레인 작업할 때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다, 그죠? 암기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양 중에 첫 번째,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아니하게 한다. 자, 지금 작업자가 밑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인양있는 화물을 이렇게 줄거리에서 그죠? 크레인으로 지나갑니다. 작업자가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작업자를 나가게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아니하게 한다. 두 번째,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한다. 자, 지금 크레인이 작업 중이라면 운전석 이탈을 금지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지부와 팔이죠, 그죠? 인양물 또는 각종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다가 크레인의 지부는 긴 팔입니다. 그죠? 지부와 인양물 또는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참고해 보면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 준수사항에서 규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암기하기 쉬운 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게 한다. 통과하지 아니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한다. 크레인의 지부와 인양물 또는 각종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넘어갑니다. 역시나 이동식 크레인 작업입니다. 작업 시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어라. 자,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이니까요. 화면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화물 운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화물이 이동하는 앞쪽에 강 구조물이 적재되어 있으며 신호하는 신호수 또한 화물이 이동하는 경로 앞에서 신호하고 있고 그래서 화물과 신호수가 충돌할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신호수의 위치가 잘못된 거다. 그죠? 잘못하면은 신호수가 이 화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것 같고 화물을 운반하는 앞쪽에 또 구조물이 이렇게 적재되어 있어서 충돌할 위험이 있어 보인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 요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수 위치가 잘못되었죠. 그죠? 신호수가 화물의 이동 경로에 위치하여 화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짧게 적자면 신호수가 화물의 이동 경로에 위치했다. 그죠? 신호수가 화물의 이동 경로에 위치하여 화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화물의 이동 경로에 강 구조물이 적재되어 있다까지 적어도 됩니다. 또는 화물의 이동 경로에 강 구조물이 적재되어 있어 화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줄거리 방법 불량으로 운반 중인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요거는 화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줄거리로 안전하게 들어올려야 되는데 행여나 한 줄거리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들어올린다면 줄거리 방법 불량으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면 확인하시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6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인양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여줍니다. 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 훅에 화물을 걸고 작업자가 화물에 올라탔다. 안 되죠, 그죠? 신호수에게 올리라는 신호를 합니다. 작업자가 화물에 올라탄 채 올라가던 중에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재해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두 번째, 인양 작업의 문제점이죠.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사항 한 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찾으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재해 발생 형태는요. 화물 위에 올라타고 올려라고 신호하다 떨어졌으니까 떨어짐 되겠습니다. 문제점이죠. 법규 위반 사항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규 내용을 위반했죠. 그죠?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37번은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가지 적어라. 예, 영상과 무관한 암기형 문제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동식 크레인은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죠?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면서 물체를 매다는 크레인인데요. 지반이 나빠도 넘어지고 줄이 끊어져도 넘어진다. 1번에 2개가 함께 있었죠. 자,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지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탑 기능이다. 그죠? 차 전체를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 기능이고요. 세 번째 스탑 기능은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멈추는 거죠. 공가방지 장치나 공가방지 장치가 없을 때는 삐삐하는 경보장치 있으면 되죠. 그 밖에 경보장치 기능까지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입니다.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지반 상태,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의 기능, 공가방지 장치 및 경보장치의 기능 3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에 있는 나머지 작업 시작 전 점검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38번입니다. 화면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작업인데요.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3가지 적으시오. 양중기의 방호장치, 공통 방호장치 있었다, 그죠? 첫 번째는요,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는 과부하 방지 장치.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감아 올리면 안 되는 공가 방지 장치. 비상시에 정지하는 비상 정지 장치.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동장치까지가 양중기 공통방호장치죠.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도요, 이 4가지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고에 있는 양중기의 방호장치. 필답형에 암기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이 정도 내용은 필답형에서도 별표 3개였기 때문에 충분히 암기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9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 중입니다. 1번에 작업 중 위험 요소 2가지 적고 2번 작업 중 안전 대책을 적으시오. 3번 크레인으로 운반 작업 중에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자 역할 3가지 적으시오. 단 작업 시작 전 점검 제외하고요. 4번은 재해 발생 형태와 재해 발생 형태의 정의를 적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을 한 줄 거리로 불안하게 운반한다. 한 줄 거리 안 되죠, 그죠? 잘못되었습니다. 와이어로프의 일부분이 손상되었다. 그죠?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한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작업자가 배관을 손으로 지지한다. 이 말은 흔들리는데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고요. 배관이 흔들리며 작업자가 배관에 맞는 사고다. 그죠? 다시 말하면 맞음이죠. 그죠? 근데 이게 자재가 떨어진 낙하 비례, 맞음으로 바뀌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낙하 비례, 맞음 사고의 원인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줄거리 해서 후계에 매달았습니다. 첫 번째 와이어로프부터 보자 그랬죠? 와이어로프 불량하지 않는가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계는 해지 장치가 있는가? 후계 해지 장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장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줄거리를 안전하게 매달았는가? 줄거리 방법 확인하자 그랬죠. 줄거리 방법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흔들릴 때는 유도로프를 사용해서 흔들림을 방지하는가? 유도로프 사용했는가 확인해야 되고요. 밑에 다른 작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금지했는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 이렇게 5가지 정도 확인하자라고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작업 중 위험 요소입니다. 첫 번째 줄거리 방법 불량. 그죠? 두 줄거리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 배관을 한 줄거리로 매달았다. 안 되죠. 그죠? 두 줄거리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나 한 줄거리 상태로 운반했다.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관을 유도로프를 사용해서 흔들림 방지해야 되는데요. 손으로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죠? 배관을 유도로프로 흔들림 방지하지 않고 손으로 지지하고 있다.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이어로프 상태가 불량하다. 그죠? 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했다. 적으셔도 되고요. 후계 해지 장치 있나 봐야 됩니다. 그죠? 후계 해지 장치 미설치 혹은 후계 해지 장치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게 해지 장치는 있는데 열려 있다면 체결하지 않았다.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화면에서 잘 되어 있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방법 한번 볼게요. 한 줄 매달기는 금지다. 그죠? 긴 배관은 이렇게 2줄 거리 해야 되고요. 보조로프를 사용해서 흔들림 방지해줘야 되고 후계는 해지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현재는 미설치된 모습이 되겠죠. 자, 신호수를 배치해서 신호하는 게 좋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작업 중의 안전 대책은 반대로 하면 되겠다. 그죠? 첫 번째,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를 한다. 두 줄거리로 줄거리 방법을 변경한다. 와이어로프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한다. 후계 해지 장치 상태를 확인한다. 또는 후계 해지 장치를 체결하고 작업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방지한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할 때 관리 감독자 또는 작업 지휘자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리 감독자나 작업 지휘자의 첫 번째 역할은요.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해서 작업을 지휘하는 거였죠.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그죠? 근로자 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자, 관리 감독자나 작업 지휘자 두 번째 공통 역할은요. 재료나 기구나 공구를 점검해서 불량품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의 결함, 기구나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세 번째는요. 중요한 보호구가 필요할 때는 보호구 착용하도록 하고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크레인은 추락이 우려되니까 안전대,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관리 감독자나 작업 지휘자 역할입니다.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재료의 결함, 기구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안전대,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한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재해 발생 형태는 맞음이 되고요. 재해 발생 형태 맞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의 맞음,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에 화물의 낙하 비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점검 또는 조치 내용 세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배관을 두 줄 거리로 운반하는 작업하고 있고요. 후계 해지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고 신호수가 신호를 하고 있으나 신호가 잘 맞지 않고 배관이 철골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영상과 무관하게 이동식 크레인 작업할 때 사전 점검이나 조치해야 할 내용, 그죠? 우리가 앞에서 낙하 비례를 점검할 때요. 자, 이렇게 해서 줄거리 했다, 그죠? 자, 이때 뭐를 점검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와이로프부터 점검했죠. 와이로프 상태 점검, 후계 해지 장치 점검해야죠. 후계 해지 장치 점검. 줄거리 방법이 올바른가 점검합니다. 줄거리 방법 점검. 그리고 하부에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은가 출입금지 조치를 점검해야죠. 그죠?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자, 요것들이 전부 다 작업 전에 사전 점검이나 조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요렇게 60도 이내로 해서 들어올리는 게 안정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41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형광을 운반하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작업 시 준수할 사항 세 가지를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가 형광을 한 줄 결의로 결속했다. 잘못되었다. 그죠? 운반하고 있으며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네. 역시나 이렇게 크레인 이용해서 화물을 인양하는 작업이니까요. 준수해야 할 사항은 비계 인양 시 두 줄 거리로 인양하고요.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방지하고요. 후계는 해지 장치를 사용하고요. 신호수를 배치하여 표준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아까 화물을 인양하거나 낙하 비례 사고의 공통이었죠. 자, 비계 인양 시 두 줄 거리 해야 되고 유도로프 사용하고 후계 해지 장치 사용하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한다. 그죠?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하면 신호수를 배치하여 표준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한다라는 거 하나 정도 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작업자 2명이 화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승강기 개구부에서 한 명의 작업자는 위에서 안전난간에 로프를 걸쳐서 화물을 끌어올리고 있고 다른 작업자는 밑에서 화물을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인양하던 화물이 떨어지며 밑에 있던 작업자가 화물에 맞았다는 건
관계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게 되겠죠. 자, 동종재해 방지를 위한 화물 인양 시 준수사항을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위에요. 안전난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안전난간에다가 로프를 걸쳐서 화물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안전난간은 이렇게 화물을 기대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난간에 로프를 걸치고 화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난간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추락할 때 충격에 견디는 역할만 하는 거지 화물의 무게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난간에 로프를 걸치고 화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자, 손상된 로프는 사용 금지죠. 아까 난간에 로프를 끌어올린다 했는데 만약에 로프가 손상되었다면 손상된 로프는 사용 금지고요. 이렇게 로프로 화물을 끌어올릴 게 아니라 중량물은 양중 장비를 활용할 것. 크레인 같은 장비를 활용해서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긴 화물은 2줄 거리로 균형을 유지하며 로프의 결속을 단단히 할 것. 만약에 1줄 거리로 들어 올리고 있다면 2줄 거리로 균형을 유지하고 로프 결속 단단히 합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가지수가 된다면 5번은 가급적 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작업자 2명이 화물을 들어 올리는 하는데요. 한 사람은 안전난간에 로프를 걸쳐서 화물을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은 밑에서 화물을 올려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인양하던 화물이 떨어지며 밑에 있던 작업자가 화물에 맞았다는 건 낙하비례, 맞음이죠. 그죠? 화물 인양 시 준수사항을 2가지 적어라. 자, 그래서 안전난간에는 로프를 걸치고 작업해서 안 되고 손상된 로프 사용 금지고 중량물은 양중 장비를 활용하고 긴 화물은 2줄 거리로 들어 올린다. 또는 2줄 거리로 로프 결속을 단단히 한다.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크레인 작업을 보여줍니다. 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훅에서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 훅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 뭐죠? 훅의 해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4가지 적으시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적합한 내용을 보기에 적으시오. 현재는요, 화면과는 무관한 내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화면과 무관한 문제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안전검사 기준이다. 그죠? 그럼 하나씩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크레인의 훅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는 해지장치죠. 또는 훅의 해지장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인데요. 양중기의 공동방호장치 4가지다. 그죠?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는 과부하 방지장치, 와이로프를 너무 많이 감아 올려서 안 되는 공과 방지장치, 비상시에 정지하는 비상정지장치,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동장치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검사 주기 괄호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입니다.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죠. 그죠?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몇 년입니까? 2년마다 합니다. 단,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얼마마다? 6개월마다 실시한다. 역시나 필답형에서 우리 다 암기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참고 내용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44번 문제에 넘어갑니다. 화면에서는 천정 크레인으로 열형 코일을 인양하던 중 작업자와 지게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보여줍니다. 작업자와 지게차가 충돌합니다. 화면과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2가지 적으시오. 네, 천정 크레인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는 천정 크레인으로 여령 포일을 운반하기 위해 크레인의 조작 스위치를 조작하며 뒷걸음으로 이동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후진 중이던 지게차와 충돌한다. 그죠? 크레인 이거 조작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후진하고 오던 지게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예방 대책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작업 지휘자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한다. 뭔가 지금 신호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서 작업을 지휘합니다. 두 번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아까 지게차가 나왔죠, 그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이동 통로와 크레인의 작업 공간은 분리합니다. 세 번째, 지게차 후진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운행한다.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빵빵해서 후진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한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이동 통로와 크레인의 작업 공간을 분리한다. 지게차 후진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운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호장치 한번 찾아볼게요. 역시나 양중기 공통방호장치만 적어도 되겠죠, 그죠?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는 과부하 방지장치, 와이로프를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려서 안 되는 공가 방지장치, 비상시에 정지하는 비상정지장치,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동장치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입니다. 화면은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비계를 운반 중에 발생한 재해입니다. 네, 이 사고는 타워 크레인의 안전작업 방법 중 어느 부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였는지 3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으로 비계를 운반하여 지면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에 비계가 흔들리며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와 충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크레인 아래에 근로자가 있었다는 건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하부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죠? 화물을 인양하는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유도로프로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하나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그죠? 영상을 보시고요.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영상에서는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고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에 명칭을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요. 네. 요 부분이죠. 그죠? 지금 보면 와이어로프가 있고요. 와이어로프 바깥에 이렇게 접어서 와이어로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신불도 되고 팀불도 됩니다. 신불 또는 팀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현재 샤크리의 모습이죠. 그죠? 샤크리 되고요. 3번은 훅에 해지 장치가 설치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팀불 또는 신불인데요. 와이어로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를 보강하는 철물을 팀불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타워 크레인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번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에게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암기형입니다. 그죠? 영상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타워 크레인인데요. 사업주가 크레인을 사용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라는 게 되고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생각하도록 할게요. 우리 필기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관계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인데요. 크레인 작업시입니다. 크레인 작업시. 네. 관계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크레인은요, 인양한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할 것. 들어올리거나, 옆으로 이동해야지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해서 아니 되겠습니다.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크레인을 이용해서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분리 제거하는 작업해서 아니 됩니다. 미리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 중인 화물은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해서 아니 됩니다. 작업자가 보이면 작업자가 나가게 하고 화물이 지나가야 합니다.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화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데 임의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요. 화물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우리 필기에서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라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네. 타워 크레인의 작업 종료 후의 조치입니다. 맞는 내용은 동그라미, 틀린 내용 X로 답하라 라고 했습니다. 작업이 끝났거든요. 후크를 가장 높은 위치로 올린다. 작업이 끝났는데 이 훅을 내려놓으면 훅에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끝났으면 훅을 제일 위로 올려놓는다. 요거 맞겠죠? 트롤리를 운전석에서 가장 먼 쪽으로 이동시킨다 라고 했는데요. 트롤리는 운전석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습니다. 선해 장치를 브레이크로 고정한다 했는데요. 선해 장치는 고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 표현을 보겠습니다. 네. 선해 치차의 회전을 자유롭게 한다. 그죠? 자유롭게 하며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항상 선해 기어 브레이크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선회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선회하는 장치는 자유롭게 선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브레이크로 고정한 것 잘못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동하는 장치는 중립으로 하고 문을 잠그는 건 좋겠죠. 자, 그래서 뒤에 참고의 내용도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고 적합한 승강기 방호장치 명칭을 적으시오. 영상을 보고 해당하는 명칭을 적으라는 것인지 승강기 방호장치 종류를 적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양중기의 공동 방호장치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과부하 방지장치, 건가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까지는 양중기에 공통으로 전부 다 포함되는 방호장치입니다. 승강기에만 추가되는 장치가 있다, 그죠? 제가 최종 멈추는 스위치로 기억하자 그랬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자, 완충작용을 해서 크게 충격 없이 멈추게 하고요. 출입물이 닫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출입문 인터로. 자, 조속기죠. 속도 조절기까지가 승강기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요 그림보다는요, 교재 그림을 보시면 훨씬 그림이 보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그림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49번입니다. 화면에서는 건설용 리프트를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고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 명칭을 적으시오. 자, 이번에는 그림을 주고 그림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적으라 라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고 명칭 기억하겠습니다. 자, 위에, 승강기 위에 있는 장치인데요.
너무 많이 실었을 때 움직임을 멈추는 거죠. 과부하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리프트의 출입문 쪽에 붙어 있습니다. 출입문 연동 장치,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요, 방호울 출입문 연동 장치인데요. 출입문이 아니라 방호울에 있는 방호울로 들어가는 출입문 연동 장치가 됩니다. 빨간 버튼은 비상정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안전고리고요. 삼상 전원 차단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속기, 속도 조절기죠. 그죠? 낙하 방지 장치 조속기고요. 완충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공과 방지 장치입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그림이 조금 화면에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파이널 리미트, 이 스마트북보다는요, 교재 그림을 보시면 칼라로 훨씬 보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림들 꼭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요 그림 자체가, 노동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요. 요 자료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현재,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완충 스프링이고, 비상정지 장치고, 출입문 위에 있는 출입문 인터록이 되고요. 방호울에 있는 부분이라 방호울 인터록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삼상 전원 차단 장치. 자, 이렇게 그림 한번 칼라로 된 거 확인 한번 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0번입니다. 화면에서는 건설용 리프트를 보여줍니다.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 적어라. 그죠? 자주 출제됐는데요. 양중기의 방호장치 적는 거 자주 나옵니다. 4가지 이상 적으라고 잘 안 나오니까요. 공동 방호장치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는 과부하 방지 장치. 와이로프를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려서 안 되는 공가 방지 장치. 비상시 정지하는 비상정지 장치. 제동 장치까지가 양중기 공통 방호 장치입니다. 자, 4가지 안에서 적으라면 요 중에 적으시고요. 5가지 적으시오 할 때만 리프트에만 추가되는 조작반 잠금 장치. 조작 스위치를 누구나 조작하지 못하게 잠그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는 건설 현장을 보여주는데요. 화면에서 보여주는 장비죠. 자, 역시나 이게 뭐다라는 명칭 생략하고요. 화면에서 보여주는 장비의 명칭을 적어라. 그죠? 그래서 현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죠? 곤돌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곤돌라 모습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해당 장비의 운반구에는 원래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조치, 다시 말하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2가지 적어라라는 건데요. 필답형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곤돌라에서 원래는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시키면 안 되는데요. 추락 위험 방지 조치 했을 때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2번째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이렇게 2가지였습니다.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52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는 고소 작업대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고소 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암기형입니다. 예, 영상과 무관하죠. 우리가 필답형에서부터 고소 작업대 이동할 때 조치사항, 그죠? 우리 했는데요. 단 고소 작업대라고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비가 고소 작업대다라는 건 예, 한번 그림 보시고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이동할 때는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켜라. 지금 작업대를 이렇게 들어 올려 놓고 예,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네요. 고소 작업대다. 그죠? 이렇게 사다리를 펴서 작업대에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동하면 장애물에 다 걸립니다.
이렇게 낮게 하강시킵니다. 두 번째,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그죠? 사람이 탄 채로는 이동해서 안 됩니다. 세 번째,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것. 통로에 요철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5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구내 운반차 작업 모습을 보여준다. 역시나 구내 운반차다라는 거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면요, 이 구내 운반차에 그죠, 마트에 파는 물품을 싣고 이동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구내 운반차의 작업 시의 준수사항 3가지 적으시오. 구내 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적으시오. 역시나 영상과 무관한 암기형입니다. 영상 보지 않고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작업 시에 준수할 사항이죠. 그죠? 근데 마치 영상을 봐버리면요, 작업 시 준수사항이 영상에서 잘못된 걸 적어라고 하는 것처럼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읽고 이거 답이 이거네 하고 생각되는 거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더 도움됩니다. 작업 시 준수사항 첫 번째입니다.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자, 요거 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제동 장치를 갖출 것. 그죠? 주행을 제동하고 정지 상태 유지할 수 있는 제동 장치 갖춥니다. 두 번째, 빵빵. 그죠? 제가 마트에는 경보등을 켜서는 사람이 많아서 안 보이니까 경음기만 된다 그랬죠? 경음기를 갖출 것. 자, 세 번째,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 지시기를 갖출 것. 네 번째, 전조등, 후미등을 갖출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구내 운반차 작업 시 준수사항입니다. 제동장치를 갖출 것, 경음기를 갖출 것, 좌우에 한 개씩 방향 지시기를 갖출 것, 전조등, 후미등을 갖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시작 전 점검은요, 우리가 지게차를 기준으로 일단 생각하자 그랬죠? 짐을 싣고 들어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까지 적어도 틀리지 않아요. 이상 유무까지 적어도 됩니다. 뒷부분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 시동 걸고 속도 방향 조종하고 제동해야 된다, 그죠?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기능 또는 이상 유무. 세 번째, 달려가려면 바퀴의 이상 유무죠. 네 번째, 달려간다 알려줘야 된다, 그죠?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구내 운반차는 빵빵밖에 안 된다 그랬죠. 경운기의 이상 유무입니다. 자, 그리고 구내 운반차는요, 주유하러 주유소에 갈 수가 없죠. 충전식이다라고 했죠, 그죠? 요 5번이 추가됩니다. 충전 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 결합 상태 이상 유무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화면에서는 구내 운반차 작업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내 운반차 작업 시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용어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주는 구내 운반차인데요. 작업장 내 괄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자, 구내 운반차니까 작업장 내가 구내죠, 그죠? 뭐 하는 차량? 운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한정합니다.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한다. 그죠? 괄호 안에는 운반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아까 뭐를 갖춘다? 제동 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를 갖출 것? 빵빵이었죠, 그죠? 경음기를 갖출 것.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 지시기를 갖춥니다. 괄호와 괄호를 갖출 것. 그죠? 앞에 전조등이고요. 뒤에는 후미등을 갖출 것. 자, 그 다음에 구내 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 운반차에 뭐와 뭐를 설치할 것입니다. 후진 경보기입니다.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 네. 요거 최근에 이제 법규에 추가되었는데요. 요 부분은 사실은, 25년 6월인가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예, 앞으로 그 공부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내 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나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후진 중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 운반차에 후진 경보기, 경광등을 설치할 것. 그죠? 자, 1회 말고 2회부터 시험 치시는 분부터는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 작업 시 작성해야 하는 해체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3가지 적어라. 역시나 암기형이죠. 그죠? 자, 요것 또한 필답형에서부터 암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첫 번째는 해체 방법, 해체 순서, 도면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가설 설비, 방호 설비, 살수 방화 설비 등 설비 방법. 너무 기니까 이번 좀 생략하고요. 세 번째,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네 번째, 해체물 처분 계획. 다섯 번째,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여섯 번째,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입니다. 그죠?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암기형이죠. 별표 3개짜리였습니다. 화면은 철골 작업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와 같은 철골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그죠? 역시나 작업형에도 단골 출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풍속, 바람이죠. 그죠? 풍속이 초당 10m 이상, 10m/s 이상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비입니다.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1mm/h 이상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눈입니다.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 또는 1cm/h 이상이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역시나 자주 출제됩니다. 화면에서는 작업 발판을 보여줍니다. 1번, 높이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을 6가지 적어라. 그죠? 좀 많이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작업 발판 설치 기준부터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판 재료는 작업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줄이면 발판 재료는 견고한 것으로 할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 여기서부터 해도 되겠습니다.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 40cm 이상. 발판 재료 간의 틈은 얼마 이하? 3cm 이하로 할 것. 그죠? 그리면서 생각하면요.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고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틈을 이하로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뭐를 설치합니까? 안전난간 설치.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을 때는요,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두 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자, 하나만 연결하면 이렇게 뒤집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이나 고정할 것. 그리면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는 위험 방지 조치할 것. 작업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다시 고정해야 되고 안전난간 설치해야 되고 위험 방지 조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숫자 기억할게요. 너무 기니까요.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에서 선박 블록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 발판을 설치할 때입니다. 안 그래도 공간이 좁은데 폭을 40까지 내기 힘들다, 그죠? 이럴 때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걸친 비계. 비계에 걸치다 보니까요, 발판 재료 간 틈이 3cm 이하로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 좀 걸치다 보니 벌어질 수 있겠죠? 이때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얼마까지 가능하다?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그죠?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 중에 발판의 폭 얼마죠? 40cm 이상 되어야죠. 그죠? 2m 이상 장소는요. 발판 재료 간 틈 얼마죠? 3cm 이하. 이상 이하까지 정확하게 적으셔야겠죠. 그죠? 자, 요거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면서요.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8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벽돌벽에 시멘트 바르는 미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에서의 위험 요소 2가지 적으시오 했으니까요. 화면을 보시고 적으셔야겠습니다.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 키높이 정도의 작업 발판은 설치되어 있고요. 발판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았다. 작업 발판 불량이 되겠네요. 작업 발판 위에 벽돌, 시멘트 등이 쌓여 있고 작업 발판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그죠? 높이가 2m 이상 되는 장소라면 안전 난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했다. 그죠? 자, 2m 이상 추락이 우려되면 안전대까지 착용해야 되고요. 작업 발판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린다. 그죠? 작업 발판에서 위아래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이용해야 되죠. 그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발판이 고정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업 발판 불량 또는 작업 발판은 2개 이상 지지물의 연결이나 고정시켜야 하나 고정이 불량하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작업 발판의 고정이 불량하다라고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2번째 안전난간 미설치입니다. 그죠? 높이가 2m 이상 된다면 안전난간 설치해야 됩니다. 3번째는 작업자가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대는 높이가 2m 이상이라면 착용해야 합니다. 4번째, 작업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작업 발판에서 뛰어내렸다. 이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서는 작업자가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강간 비계 위에서 작업한다. 그죠? 현재는 안전 발판이 작업 발판이 미설치된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떨어짐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작업 대책 2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는 비계에 올라서서 비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비계가 비틀거리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비계 고정도 올바르지 않고요. 작업 발판 없이 비계 위에 올라섰다가 떨어지는 게 되겠네요. 작업자는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고요. 안전대는 미착용한 상태이다. 그죠? 자, 첫 번째 뭐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한다. 그죠?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2번째,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2가지니까요. 직접적인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가설 통로 설치 작업 중입니다. 가설 통로 구조 4가지 적으시오. 역시나 암기형입니다. 그죠? 영상 보지 않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설 통로는요, 만들 때 어떻게 하자? 경광 구조로 하자. 그죠? 첫 번째 경광 구조로 할 것. 우리가 경사로 그리면서 기억했습니다. 그죠? 경사는 몇 도 이하로 한다?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0도의 절반 15도가 넘으면 뭐 해야 된다? 미끄러짐 방지 조치했죠. 그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자, 올라가다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뭐를 설치합니까? 안전난간 설치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자, 그 다음에 계단참인데요. 가장 긴 수직갱이죠. 그죠? 수직갱은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올라가는 비계다리죠.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필답형에서부터 암기하십시오 했던 내용,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암기형입니다. 영상 무관한 문제 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전주에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에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지는 장면 보여주는데요.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를 3가지 적으시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요,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부분은 없어졌지만 노동부 고시에 있습니다. 자,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들고 이동하는 사다리는 6m 초과해서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고 사다리를 이렇게 걸친다면은요. 자, 요 폭대 높이는 1대4 이하. 이게 폭은 좁고 높이 올라가면 넘어지겠죠, 그죠?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4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여유로 두는 여장길이 있어야 되죠, 그죠? 60cm 이상 되어야 합니다.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c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한다. 그죠? 다시 봅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입니다.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4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60c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 사용 길이는 얼마인지 적으시오. 최대 사용 길이니까요. 6m라고 적어도 되고요. 6m 이내,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은 갱폼 설치 작업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눈이 많이 쌓여 있으며 바닥은 눈이 있어서 미끄럽습니다. 갱폼의 하부는 철사로 고정했다. 자, 이 무거운 거푸집의 하부를 철사로만 고정했다라는 건 너무 약해 보입니다. 버팀대 또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중간에 버팀대를 세워놨는데요. 이 버팀대도 고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예. 문제 보겠습니다. 화면의 작업에서 불완전한 상태 2가지를 적어라. 그죠? 보이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갱폼의 하부만 고정해서 갱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2번째, 아까 버팀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 그랬죠? 버팀대가 미끄러질 우려 있다. 3번째, 고정을 철사로 했다. 그죠? 철사 고정으로 고정이 끊어질 우려 있다. 그죠? 갱폼 하부만 고정해서 갱폼이 무너질 위험 있다. 버팀대가 미끄러질 우려 있다. 위험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철사 고정으로 고정이 끊어질 위험 있다. 뭐 우려 있다, 위험 있다 통일해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이드릭 설치 시에 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죠? 이렇게 철사로 고정하는 게 아니고요. 와이어로프로 결속하는 게 맞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보면 이렇게 2군데 이상을, 그죠? 이렇게 2군데 이상을 고정을 해서 철사가 아닌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 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드럼통을 혼자 손으로 굴리며 운반하고 있습니다. 드럼통을 굴리던 중에 허리를 삐끗하며 다리를 다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업에서의 위험 요인 2가지와 안전대책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위험 요인이다, 그죠? 드럼통이 무겁다면요. 중량물을 혼자서 운반하여 위험하다. 그죠? 2번째, 운반 중에 중량물의 동료나 이동을 조절하지 않아 위험하다. 그죠? 3번째, 작업에 적합한 운반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아 위험하다. 그리고 4번째, 아까 허리를 삐끗한다 했는데요. 작업 자세 불량 또는 허리를 숙이고 작업했다. 뭐 이렇게 영상 보고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작업 자세 불량으로 허리를 다칠 위험이 있다. 자, 4번을 제외하고 3가지는요. 이렇게 드럼통을 굴리는 작업할 때의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량물은
안전대책 한번 볼게요. 중량물의 경우는 2인이 함께 작업해야 합니다. 구름 멈춤 때, 그러니까 굴리면서 하니까요. 막 마음대로 굴러갈 때 구름 멈춤 때나 쇠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료나 이동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량물의 동료나 이동을 조절하지 않아서 함부로 굴러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적합한 운반 보조기구나 기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합한 운반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힘을 무리하게 줘서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세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드럼을 세워 돌리며 운반해야 돼요. 눕혀서 운반하는 게 아니라 드럼통을 이렇게 운반 보조기구 사용하고요. 함부로 굴러가지 못하게 구름 멈춤 때 쐐기로 이동 막아주고요. 들어올릴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 있는 세워서 옆으로 돌려야 돼요. 눕혀서 하다 보면 자세가 허리 숙이게 되어서 허리 다칩니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작업 모습을 그림으로 확인하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잘못된 거를 맞게 고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안전대책을 보면 중량물은 2인이 함께 작업한다. 이렇게 2인이 함께 작업합니다. 구름 멈춤 때나 잘못 눌렀네요. 그죠? 구름 멈춤 때나 쐐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료나 이동을 조절한다. 구름 멈춤 때 쐐기로 이동을 조절해야 됩니다. 운반 보조기구나 기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운반 보조기구나 기계 이용하고요. 드럼을 세워 돌리며 운반한다. 세워서 돌리며 운반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아니라면 혼자서 운반한다면 중량물을 혼자서 운반하여 위험하다. 중량물을 동료나 이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중량물 동료나 이동을 조절하지 않아 위험하다. 운반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운반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아 위험하다. 만약에 허리를 숙여서 드럼을 굴리고 있다면 작업 자세 불량하다 또는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여 허리를 다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건설 관련된 문제 공부를 마무리 짓는데요. 건설은 특히나 암기형이 많습니다. 암기형을 제외하고는요. 떨어짐이죠. 추락에 대한 공통 답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맞음이죠. 낙하 비례에 대한 공통 답안이 있었습니다. 제외하면 크게 영상을 확인할 특이한 문제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에서부터 암기해야 되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암기하시고요. 자, 떨어짐이나 맞음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공통 답안으로 기억하세요 했던 거 기억하고 정리 다시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